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암쌤 특강으로 오늘 TA 대구 부산 베이스 객실 승무원 공채 자소서 대비 온라인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시간이 이제 10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 제가 내일 항공 자폐어를 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고 막 또 수업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온라인으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특강을 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 집이거든요. 집에서 또 제 이 꼴을 굳이 오픈할 필요는 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좋아하는 사실 형식이기도 한데 이렇게 텍스트를 치면서 같이 공부하는 느낌으로 자소서 온라인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어느 정도 텍스트를 좀 써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실시간으로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마이크도 지금 집에 없어요. 마이크를 회사에 두고 왔나 봐요. 그래서 타이핑 소리가 조금 클 수도 있어요. 저희 편집자님이 소리를 좀 조절해 주시긴 하겠지만 그 부분 조금만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알찬 수업을 들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자소서 어느 정도 쓰셨나요? 오늘 이 자소서가 사실 직전에 TA가 냈던 서울 베이스 자소서랑 똑같은 항목이거든요, 되게. 대구, 부산도 이제 동일하게 가고 있고, 이번에 영상이 또 추가가 됐잖아요. 근데 영상이 추가가 됐고 여건까지 들어가 있는데 자소서까지 직전이랑 똑같고 뭐 좀 더 배려해주는 게 없어가지고 왜냐면 진에어는 그래도 이렇게 300자 줄여주고 이랬는데 좀 너무하다 싶잖아요. 진에어였나 에어부산이었나 갑자기 헷갈리네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제가 최대한 스트레스 덜 받을 수 있도록 빨리 좀 소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여러분 자소서를 잘 쓰고 싶잖아요. 근데 잘 쓴 자소서의 기준이 뭐냐면요. 이 많은 분들이 되게 착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절대 있어 보이는 그럴싸한 문장, 표현, 단어, 스토리, 경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신입이고요. 사실 신입들한테 똑같은 대한민국 고등교육과 대학 교육을 받은 친구들에게 뭔가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고 특히 서비스직, 안전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그런 게 나오는 게 어색한 겁니다. 있어 보이는 그럴싸한 문장보다는 편안함, 솔직함, 진정성, 하지만 열정 가득한, 신입다운, 좀 풋풋한, 좀 귀엽기까지 한, 참 같이 일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체 자체는 어쩔 수 없이 공식적인 단아가를 쓰겠지만 내가 쓰는 단어라든지 이런 표현이 되게 솔직하면 참 이 친구 한번 같이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문체나 이런 전체적인 표현, 단어, 스토리는 편안하고 진정성 있게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나답게 가면 좋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떤 포인트에서 한 끝으로 합격과 불합격의 당락이 결정되냐? 결국엔 소재이고 그 소재도 각 항목별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풀어낸 소재가 합격을 좌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각 질문은 다 의도가 있거든요. 도대체 얘는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걸까?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면은 사실 수르륵 빨리 작성이 될 거예요. 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우선 1번은 자기를 빠르게 표현할 수 있는 간략한 소개 문구잖아요. 100자 이내거든요. 길게 쓸 필요도 없고요. 간략하게 표현하면 돼요. 자, 근데 1번부터 머리가 골머리 앓을 거예요. 근데 똑똑한 친구들은 아마 1번부터 안 할걸요? 그렇게 시작한 친구들 잘했고요. 자, 이거는 반드시 마지막에 쓰세요. 어차피 2번, 3번, 4번 쓰다 보면 1번 계속 바꾸게 될 거고요. 2번, 3번, 4번에서 쓴 소재나 드러나는 나의 기질, 캐릭터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거를 압축, 요약해서 1번에다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굳이 100자 채울 필요 없습니다. 그럼 쌤 10자만 돼요? 자신 있으면 10자 쓰셔도 돼요. 진짜 10글자로 시선 확 잡을 수 있어요. 저 문장력 끝내줍니다. It's okay. 완전 문제 없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100자까지 또 채우려고 막 아둥바둥 하지 마시고요. 한 50자에서 70자? 저는 한 70자에서 80자 사이가 가장 괜찮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냥 길이 딱 맞추시고, 구조는 어떻게 하면 좋냐. 저는 이제 제가 써보니까, 이건 좀 저의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일단 뭐가 들어가면 좋겠냐. 수식어, 살짝쿵 수식어. 나만의 성격이 재해석된 수식어에다가 성격이나 역량 키워드 넣어주시고, 마지막으로 결론 또는 뭐 포부. 요게 가장 좀 깔끔하더라고요. 이게 아니지. 이게 가장 깔끔하더라고요. 잠깐만, 요렇게 하니까 더 나으네요. 좋아.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작년에 제가 써준 것 중에 좀 재밌었던 게, 요렇게 한번 써봤거든요. 수업은 20분 빠르게, 비행은 분 단위로 누구보다 섬세하게, 철저한 시간 관리 역량으로 항공사가 지켜내야 할 정시성을 실현할 지원자 땡땡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내가 내용을 뭔가 부지런함, 근면성실, 그 다음에 시간 개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넣었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쇼업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뭐 7시 반 비행이다, 국제선이다 하면 보통 이제 한 2시간 반, 2시간 전에 쇼업실에 이제 다 같이 만나는데, 이제 뭐 남들 이제 5시 쇼업이면 한 4시 반에 오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매뉴얼 한번 보고 뭐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비행은 분 단위로 섬세하게, 또 철저하게 시간을 지키는 그런 느낌. 이런 역량으로 항공사가 가장 중요한 정시성, 정확성 이런 거, 그 개념 중에 하나를 실현해낼 지원자 땡땡땡입니다. 분명히 내 2번, 3번, 4번에서 쓴 스토리랑 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다. 혹은 이제 두 번째. 요건 이제 제가, 약간 서정적인 느낌으로다가, 해봤는데, 티웨이라는 첫사랑, 안전이라는 끝사랑, 매 비행 처음이란 마음 위에 가장 마지막까지 기내 안전을 지키는 책임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요렇게 하셔도 되고요. 너무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정말 책 한 줄 서평처럼 하셔도 되고 뭔가 광고 카피라이터처럼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이제 나를 표현해야 되다 보니까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표현.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이런 문장 형식을 쓰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런 게 오히려 좀 잘 들리고 재밌고 좀 딱딱하지 않아서 면접관들도 좀 보는데 그들에게도 약간의 2+의 재미는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되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야 라는 걸 좀 보여줬어. 그리고 뭔가 배려심이나 안전에 관련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 그런 건 이렇게 쓰면 되게 좋다. 요게 지금 몇 자더라? 제가 아까 보니까 요거는 73, 여기 79자네. 이게 79자고 요게 73자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100자 굳이 안 채워내고 딱 요 정도가 딱 가시화되기 좋고 깔끔하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1번은 우선 가장 마지막에 쓰세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00자 채울 필요도 없다라는 거 한번 강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구조 한번 써보시면은 가장 무난하면서 잘 들린다.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2번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 제일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자, 최근 3개월 내에.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야. 왜 3개월이라고 하는 거야? 뭐지? 최근에 열심히 살았냐, 안 살았냐, 내 인생 한번 파고 들어보겠다는 거야, 뭐야. 그죠? 게다가 항공업 관련 제외야. 뭐지? 좀 눈치채셨죠? 이 정도면은. 일단 질문의 의도가 뭔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너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넌 도대체 누구니?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3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근데 여러분 봐봐,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뭐 A라는 소재를 쓸 거야. 근데 솔직히 막말로 이게 3년 전인지 3개월 전인지 면접관은 어떻게 알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공무원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정말 경제관념부터 치열하게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년 시절 3남 1녀의 막내로 태어나 엄마 아빠의 관심을 막내로 듬뿍 받고 자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다 알죠? 이런 얘기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면접관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을 궁금해하지 않고요. 어린 시절의 가치관은 나이가 들면 변하기 마련이에요. 그래도 20대 초중 후반이면 딱 한 번 변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즉 부모님, 뭐 성장 배경, 구구절절 쓸데없는 서사 절대 보고 싶지 않음. 면접은 무조건 결이거든요. 결과 중심이 면접이고 거기 안에 자소서 다 포함이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 쓰지 말아라. 안 궁금하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럼에도 굳이 3개월이라고 한 건 이제 정말 그만큼 최신인 걸 보고 싶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뭐 최신 이야기 소재 중에 뭘 써야 되는데요, 선생님? 내가 최근에 했던 경험과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서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을 얻고자 노력했는지 여러분들의 행동 중심으로 써주면 됩니다. 행동 중심으로 써주시면 돼요. 네. 제목, 이 주제는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했지만 관심보다 더 중요하고 궁금해하는 거는 이유고요. 거기에서 뭘 깨달았고 뭘 얻고자 노력했는지 행동 중심으로 이야기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2번에서는 이 2번 내용은요. 좀 이렇게 올려야 되겠다. 2번 항목은 승무원 역량 중심보다는 나 개인의 인성, 태도, 뭔가 가치관 중심으로 써주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솔직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진짜 솔직하게, 편안한 나의 이야기, 사람 냄새, 인간미, 뿜뿜, 나는 그런 이야기들 써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역량에 치우쳐서 팀워크, 뭐 시간 관리 개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정말 나의 최근의 관심사 이야기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한 가지, 굳이 안 써도 되는 거. 이거 진짜 실화인데요. 제가 첨삭해줬던 친구 중에 이 2번에다가 뭘 썼는지 아세요? 세계적 기후 이상과 그에 따른 변화에 관심이 많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지구과학 전공이야? 환경 관련 전공이야? 아니면 환경 관련된 뭐 봉사활동을 200시간 뭐 했어. 뭐 그러면 솔직히 조금 타당성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갑자기 세계적 기후 이상과 그에 따른 변화의 심각성을 느끼며 거기에 대한 체감으로 저 스스로 항상 매일매일 책임감을 절실히 느낍니다. 이런 얘기 했을 때 진짜 와닿을 것 같나요? 아니요. 뭐야. 뭔 소리야. 이렇게 된다고요. 전혀 그게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더 플러스로 어린 시절, 유년 시절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세계적 기후 이상과 막 그에 따른 변화 이런 식으로 전혀 와닿지 않는 허무맹랑 금지.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소재 쓰면 좋아요? 차라리 이런 얘기 해보세요. 나 되게 꾸준하고 끈기 있게 뭘 했어. 차라리 이런 얘기가 나아요. 여러분들이 최근 3개월간 제가 되게 뭔가를 꾸준하게 해본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러닝을 진짜 꾸준히 했습니다. 뭘 했습니다. 근데 이걸 꾸준히 해보니까 결론보단 과정이 훨씬 더 인생은 소중한 거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식으로 내가 거기서 깨달은 이야기를 하자고요. 거기에서 인간미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꾸준함과 끈기가 왜 중요하냐면 섭외가 아니라 대구랑 부산 베이스잖아요. 서울에서 이제 대구랑 부산으로 지역을 옮기시는 분들은 끈기 있게 그 지역에서 정말 토박이도 아닌데 새로운 생활에서 적응하면서 끈기 있게 사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 옮기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소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니면 뭐 유연함, 뛰어난 적응력. 요것도 굉장히 괜찮은 소재일 것 같다. 혹은 멘탈 관리나 자기 관리. 네, 요즘처럼 멘탈 약하고 자기 관리 약한 또 MZ. 자꾸 MG 거려서 죄송한데 왜냐면 저도 MG긴 하지만
실제 이제 이게 약해가지고 이제 금세 그만두는 친구들도 정말 적지 않게 많습니다. 요런 것들 이야기하셔도 좋아요. 혹은 뭐 서비스 관련돼서 최근에 내가 아르바이트 한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 꼭 강조하고 싶다. 그럼 아르바이트에서 내가 깨달은 어떤 서비스 마인드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죠. 뭐 예를 들면 이거야. 내가 최근에 알바를 했는데 생각보다 상처를 입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은 게 서비스더라. 그래서 상처받지 않으면서 내 내면을 단단하게 유지하며 따뜻함, 단호함을 동시에 서비스에 녹여내는 방법을 뭐 연구해봤다. 뭐 그런 과정들을, 뭐 책을 찾아봤다. 서비스 잘하는 사람들한테 뭐 멘토링 자문을 구했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 하면서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성장기 느낌 쓰셔도 너무 좋고요. 아니면 뭔가 긍정적인 마인드, 태도, 예. 성장을 향해 노력하는 열의, 뭐 이런 것들도 해주셔도 너무 좋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아니면 또 뭐 시간 관리 있잖아요. 시간 관리, 예, 시간 개념, 뭐 체력 이런 거 얘기하셔도 좋고요. 스트레스 관리 이런 거 이야기하셔도 진짜 좋습니다. 실제 객실 승무원이 가장 많이 그만두는 퇴사 요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요거. 이게 참 치명적이거든요. 살다 보면. 특히 일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그냥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근데 이게 꼭 아니더라도, 이런 내용이 꼭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좀, 진짜 이 소재는 꼭 쓰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쓰시고, 대신에 다시 한번 말하자면 행동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좀 고민된다, 머리 아프다라고 하시는 게 3번이죠. 더 멋진 변화의 시작을 이끌어내기 위해 내가 펼칠 수 있는 역량은 무엇이며 변화와 도전을 시도했던 사례. 요거를 여러분 질문 의도를 꼭 잘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3초만 시간 드릴게요. 질문의 의도. 자, 더 멋진 변화의 시작은 얘네 슬로건인 거 아시죠? 그리고 역량 이야기 했습니다. 이미 역량 나왔어요. 객실 승무원 역량 물어봤어요. 변화와 도전 얘기했어요. 자, 결국 뭐다? 왜 티웨이야? 플러스로 우리랑 잘 맞는 사람이야? 플러스로 객승직 잘 할 수 있겠어? 이거겠죠? 너무 뻔하지만 너무 뻔하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자, 다양한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팀워크, 객실 승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팀워크, 혹은 봉사, 서비스 마인드, 여기서 나오면 되게 좋죠. 혹은 뭔가 직무에 적합한 사람인지, 직무 적합도, 실제 조직 생활에, 혹은 객승직이라는 이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다, 라는 거를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고요. 혹은 또 이제 팀워크도 어떤 안전의식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본 역량을 이야기해 주셔도 되는데, 변화와 도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플러스로 변화 도전은 소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조금은 말을 만드셔도 돼요. 어차피 자소설이잖아요. 살짝 뭐 가변하는 게 전 나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합격을 위해서라면. 자, 여러분 뭐 학생이니까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조별 과제를 했을 때, 봉사활동을 했을 때, 뭐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아니면 그냥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플러스 어떤 다양한 상황이 있겠죠. 여기에 내가 객실 승무원 직무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 직무가 맞는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그게 되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 사람을 만나니까 다양한 사람과 협동하고 일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인지, 그쵸? 그리고 팀워크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난지,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변화 도전을 살짝만 MSG를 첨가해 주시든 가미해 주시든 하면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거는 IR 리포트죠. 제가 TV항공에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요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이거는 3번하고 4번 하실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건데요. 솔직히 말하면 TA가 IR 리포트가 그렇게 디테일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다른 항공사 대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한번 보시면 얘네가 어떤 거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구나. LCC이기 때문에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좀 포인트를 맞췄구나. 이런 거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잠깐 띄워봤고요. 제가 예전에 TV에 합격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TV 항공 경력직에 합격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이 TV 항공을 왜 선택했는지가 2번 항목이 있었거든요. 이 내용은 너무 다르긴 한데 제가 그때 뭐라고 썼냐면 이게 복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역사적으로 위대한 왕 뒤에는 항상 지혜로운 참모와 백성들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미 훌륭한 발자취를 가지고 있지만 사내 임직원들의 복지 및 소통 창구 이런 것들을 좀 귀 기울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비슷한 그런 경험을 했던 이야기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TWA가 잘하고 있다라는 거 저는 살짝 칭찬해주면서 정말 TWA가 역사적으로 위대한 항공사가 되기 위해선 직원들을 잘 꾸려야 된다. 나는 이런 개념을 알고 있다. 그래서 저는 회사 다닐 때 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해줬던 제 자소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의 변화를 시도했고 이게 성장에 기여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도 되게 추억에 지금 잠겨서 자소서를 잠깐 봤었습니다만 이런 거 얘기해줘도 되고 그리고 지금 또 소노랑 합쳤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면서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이 서로 합병하기 위해서 좀 정신없었을 2년에 내가 투입돼서 이러이런 걸 하겠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 많이 작성했던 것처럼 TV에도 조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제 친한 후배 스케줄을 보니까 지금 이틀간 이 사내 합병이 아니죠. 이렇게 같이 합치는 거에 대한 그런 사내 교육을 지금 받더라고요. 여러분도 분명히 사내 교육 받으실 거거든요. 이런 거 얘기를 어필해 주셔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소재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마 제 생각엔 제일 품이 많이 들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바로 4번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내가 찾아봐야 되거든. 최근 트렌드 중 티웨이 항공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결국엔 품들이기 게임입니다. 티웨이에 대한 분석도 하셔야 되고 최신 트렌드를 기반해서 나의 생각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티웨이에 대한 분석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기내 서비스라든지, 그쵸? 티샵 관련된, 면세품 관련된, 혹은 취향지 관련된, 최신 기사와 관련된, ESG 경영에 관련된, 사회공헌 활동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 이런 거 많이 공부하시고 여기에 플러스로 최신 트렌드 기반해서 나의 생각을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TA가 생각보다 트렌디한 거 되게 좋아합니다. 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이 물론 전통과 수요를 지키면서도 트렌디한 걸 그들도 좋아하지만 TA만큼 공격적이고 LCC인데 대형 항공사처럼 좀 몸집 키우고 싶어하는 소위 말해서 욕심 많은 항공사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거의 1등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트렌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거예요. 제가 좀 몇 가지 항공사 관련해서 괜찮은 소스 좀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요겁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한류 콘텐츠 관련돼서 얘기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와 관련해서 기내 서비스, 기내 엔터, 아니면은 뭐 취향지 관련해서 요런 한류 관련된 뭐 여행 패키지 이런 거 이야기 되게 해주시면서 티웨이 칭찬으로 마무리하셔도 되고 티웨이 칭찬 또는 제안으로 마무리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왜 가지고 왔냐면 여러분 그 골든 아시죠? 막 뭐 소다팝 이거 노래랑 골든 그거 한 거 그 제목이 뭐지? 아 헌터스처럼 지금 대한민국 아이돌 넷플릭스에서 실제로 대한민국 엔터를 기반으로 한 아이돌을 전 세계적인 아이돌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대요. 뭐 그런 거에 티웨이가 함께 합류한다면 홍보도 되면서 대한민국의 항공사의 이런 입지를 하나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여행지 관련된 이야기 하잖아요. 그 이제 부동산도 이제는 서울 K 엔터세컨이구나. 엔터세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나라 SM 그 뭐 JYP 하이더스가 아니라 그 뭐지? 제가 그쪽을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그런 엔터세컨이 있는 근처로 핫플부터 해서 숙박 심지어 부동산 시세까지 오르고 있대요. 뭐 성수, 마포 요쪽으로 이렇게 여행 루트를 외국인들이 거기를 짠대요. 그러면 거기에서 티웨이 팝업 스토어를 열자. 이런 거 제안해보면 너무 좋은 거지. 당연히 자연스럽게 홍보 효과도 있으면서 트렌디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이야기해 주시면서 뭐 이제 서울 K 엔터세컨이 아니라 T 엔터세컨, 티웨이 엔터세컨 뭐 이런 거 얘기하셔도 되고 트리니티 항공이니까 또 T도 같이 쓰면 좋고 이거 그냥 제가 생각한 건데 이런 얘기 하면은 굉장히 재밌게 여러분도 재밌게 공부하면서 풀 수 있을 풀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주목할 만한 트렌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초개인화. 전 이것도 분명히 여행이랑 같이 엮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 트렌드. 초개인화. 이제는 사람들의 소비가 다 내 취향, 내 데이터, 알고리즘 중심으로 소비와 문화 경험이 생성된대요. 그래서 콘텐츠부터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콘텐츠부터 라이프 스타일 이런 뭐 공연, 전시 같은 것도 다 같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세밀화되고 디테일화 되어 있다라는 게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여러분들이 티샵 있잖아요. 티샵의 메뉴 같은 거 보면서 메뉴가 조금 더 세세화되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 해주시면 좋죠. 이거 지금 제가 방금 다운로드 받은 건데 되게 다양하거든요. 이거는 다 그냥 홍보용이고.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늘에서 지키는 뭐 세트 메뉴, 뭐 김치 메뉴, 뭐 이런 거보다는 뭐 K-뷰티 아니면 매운 거를 좋아하는 매운파 패키지 아니면 매운 거를 전혀 못 먹는 맵찔이파, 비건파, 제로라인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파, 뭐 육식파 이렇게 좀 초개인화 시켜가지고 티샵을 고민하면 티샵 메뉴 같은 거를 고민하거나 면세품도 좀 그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기획을 하면 굉장히 승객들에게 어필이 되겠다. 혹은 뭐 서비스 같은 것도 서비스 좀 초개인화. 뭐 예를 들면은 항공사에 이제 탑승하기 전에 뭐 MBTI를 물어보는 거야. MBTI가 I인 사람이 있고 뭐 E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I별, E별 뭐 이런 식으로 뭐 서비스를 좀 뭐 다르게 한다든지 이거 좀 그냥 제가 즉석으로 생각해낸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기내 서비스 아이디어 제안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최근에 트렌드 중에 하나가
편의점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여러분 홈플러스 망한 거 아시죠? 물론 홈플러스가 편의점이 많아져서 망한 건 아닙니다. 걔네가 뭐 잘못 운영해서 망한 거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뭐 홈플러스 뭐 그 이마트 이런 거보다는 편의점에서 소소하게 생필품도 사고 모든 걸 해결하는 막 배민 이런 거 배달하는 거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편의점에 인기 있는 유명 컨텐츠나 브랜드와 협업을 하는 제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저가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예전처럼 막 10,000원 행복인 것처럼 뭐 1,000원 이하 제품 막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제로샵이라는 거 생긴 거 아세요? 이거 진짜 저희 집 앞에 생겼는데 오직 제로 관련 제품만 판매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트렌디한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초개인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뭐 제로 관련된 거만 뭐 판매한다든지 아니면은 저가 경쟁, 뭐 물가가 편의점 경쟁, 결국 물가 상승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요거를 그 표 항공 운임이랑 같이 엮어가지고 좀 더 저렴하게 많은 사람들이 티웨이를 이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니면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사실 부산하고 대구 쪽에 잘 트렌디하면 모르지만 부산과 대구에서 뭐 유명한 어떤 4번이 아니죠. 음식 같은 거 뭐 이렇게 콜라보 해가지고 아니면 부산과 대구 사람들을 위해서 막 사투리를 쓰는 뭐 방송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할 건 진짜 많죠. 또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힙 트래디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힙하다, 힙해. 쟤 진짜 힙하다. 뭐 요즘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힙한 거에다가 전통 문화를 섞어서 새롭게 재해석한 그런 문화가 되게 최근에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거 있잖아요. 고궁에다가 팝업. 요즘 외국인들 진짜 한국이 아니라 그 한복 입고 경복궁 앞에서 사진 찍고 엄청 힙하게 춤추고 틱톡 찍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뭐 그런 것들. 진짜 이제는 쇼폼이 대세고 영상이 대세인데 TV에도 쇼폼 엄청 열심히 촬영하잖아요. 뭐 그런 거에 같이 얘기해줘도 되고 아니면 요즘 레트로 음악 엄청 많이 들으시죠? 뭐 레트로한 거, 레트로 감성에다가 뭐 시장 뭐 이런 것들, 전통시장 이런 거 얘기해주고 티웨이도 요런 데를 좀 공격해야 된다. 이거 생각난 게 뭐 궁궐 뭐 저기 뭐 야간 프로그램 있잖아요. 인스타 체험. 티웨이도 이런 거 하면 어떻겠냐. 여기서 혹은 뭐 경복궁 그런 거 있죠. 서울역에서 짐 보관하는 거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거 뭐 예전부터 많이 해왔던 거지만 뭐 거기에 플러스로 티웨이는 뭐 추가적으로 좀 더 이런 트레디션한 거 아이디어 넣어가지고 서비스 제공해주면 뭐 할인할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아이디어 싸움이고 여러분들이 TA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기내 서비스라든지 여행 관련된 것들 취향지, 최신 기사, ESG 경영 사회공헌 활동 많이 고민해서 넣어주시고요. 많이 얘기하는 게 선호 꼭 이야기해야 되냐. 굳이? 저는 굳이 선호랑 합병한 거를 합병이 아니죠. 이제 같이 이제 함께 하는 거를 얘기하면서 할 필요가 있나? 그럼 머리가 아파져요. 굳이 자소서에 그런 걸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우리 재학생들은 내가 언제까지 자소서 첨삭하는 거 보내달라고 했었죠? 지금 제가 카톡을 안 열어놨는데 아무튼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까지 제가 자소서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많이 쓰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요거 첨삭 받으시려면 좀 미리미리 저에게 보내주셔야지 제가 좀 더 밀도 있는 첨삭이 가능하니까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빠르게 좀 정신없지만 특강을 진행해봤으니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잘 하시고요. 빨리 쓰고 우리 영상 준비합시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